여러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반 차 타고 가서 저녁 5시 반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일 생활권이 됐습니까? 정말 서울 정도는 뭐 껌입니다, 껌. 세팅 좀 다시 해야겠네요. 세팅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멀리다 뒀거든요. 저쪽 보조석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크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안 차고 싶어서. 만약에 마이크를 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차야죠. 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려고 합니다. 기계 많으면 힘들어요. 서울 바람하고 속초 바람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원하다. 시원하다. 지금 시각은 9시가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계, 잠깐 휴대폰 보면 되지. 휴대폰 보면 되지요. 9시 23분.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저보고 주름살이 폈다며 젊어졌다고 합디다. 젊어졌다고 하는 거는 늙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늙었었는데 젊어진 거잖아요, 그쵸? 늙어졌으니까 젊어진 거죠. 제가 처음 아버지 병원에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아버지를 병간호를 도맡아서 했었던 때가 그 국립재활원, 한양대에서 국립재활원으로 넘어갈 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혼자서 간병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왜냐면 국립재활원은 보호자 한 명 외에는 들이지 못했어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보호자에 대해서 간병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한 달 정도인가 아버지 이제 쓰러지셔갖고 강릉 아산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에 와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뭐 이런저런 검사 받고
왜 그렇게 심정지가 왔는지부터 이제 지병을 다시 찾아서 이제 가는 그 동안에는 이제 가족들이 간병이 아니라 이제 면회를 자주 왔죠. 엄마도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 했고, 언니는 뭐 매일매일 같이 왔고, 언니가 일하는 데가 대치동이거든요. 자기 그 직장이, 자기 사업처가 그 대치동에 있는데, 대치동에서 한양대까지 오려면 택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매일같이 한 달을 다녔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3명 4명이서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큰 대형 병원에는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냐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급한 손님이 아니라 급한 환자만 가는 데잖아요. 거기가 중증, 그쵸? 그래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2주 수술해도 뭐 2주 안에, 한 주 안에 가니까, 나가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오래 계셨었어요. 그 한양대 쪽에서 그 지도 교수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다음 병원을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을 그나마 한 주 정도는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재활원으로 그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다시 옮기게 됐죠. 근데 국립재활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간병인은 뭐 보호자든 간병인이든 1명 외에는 안 된다 이랬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간병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뭐 석션도 못 해봤으니까. 딱 한 번 해봤다가 아버지가 숨차갖고, 일단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했어요. 맡기질 못했어요, 저희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조심성이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뭔가에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 스스로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도맡아 해라 뭐 이렇게 맡기지를 못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석션하는 거를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못하는 거지. 흡입을 하는데 그것도 좀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숨이 다 없어지고, 숨을 흡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해드린다 그래도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간호사 부르라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도맡아서 해주시지 않는데, 워낙에 그 저희 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10번이면 10번 다 와주셨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다른 환자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국립재활원에 갔었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동생도 가정이 있고, 언니도 또 자기 하는 일이 있고,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고 또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기도 하고, 간병은 젊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내가 할게, 이렇게 했죠. 내가 도맡아서 할게,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뭐라 그래야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아버지랑 가장 오래 같이 있었고, 아버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좀 그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개인 간에는 별로 이렇게 큰 대화는 없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 맞았어요. 둘이 합이.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잘 챙겨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은 죄도 있고, 제가 그 전에 제가 가출하자마자부터 아버지가 좀 아프셨거든요. 저는 몰랐었고. 네, 맞아요. 죄책감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 죄책감은 뭐 가시질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간병을 시작한 거, 아버지를.
영화처럼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네요. 그때 이렇게 일들이. 첫 번째 주였나? 그 재활 치료를 이제 매일매일 받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재활 치료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열심히 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공호흡기를 끼고도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하셨거든요. 걷기 그 담당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멀리 이렇게 오랫동안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사실 자기 젊었을 때 생각하고 건강할 때 생각하니까 좀 무리를 하셨어요.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보조 맞춰서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 거기가 그 구건물하고 신건물하고 연결되는 그 복도가 그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약간 실외가 좀 있었어요. 그게 겨울이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모자를 안 쓰신 거예요. 추울 것 같은 거야. 감기 들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제가 아버지를 세워놓고 아빠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하고는 막 뛰어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그 난간을 잡고 계시고 왜 걸어 다닐 때 옆에 난간들 있잖아요. 그 병원 보면은 그 난간을 잡고 계셨고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그 털모자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상상도 못한 일이죠. 왜 저래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신 거예요. 뒤로 넘어간 거예요. 뒤로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그 환자하고 그 간병하고 보호자분들이 너무 놀랐고 소리 막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인공이 저희 아빠였던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 정도로 아버지가 그 정도인지 몰랐죠. 아버지를 너무 믿었어. 돌아가실 뻔했어요 또. 아 웃겨. 근데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절 보고 당신도 기가 막혔나봐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막 울었거든요. 아빠 막 이러면서 어떡해 막 이러는데 아빠가 눈을 딱 뜨시더니 싱긋 웃는데 그 웃음이 뭐냐면 야 기가 막히네. 내가 왜 쓰러졌지? 야 기가 막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아버지가 어이없어 하는 웃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아버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그 당직 선생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침대에다 누워놓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래도 혹시 이 머리 부분이니까 혹이 한 주먹만하게 난 거예요. 이내 그러니까 몇 초, 그러니까 30초도 안 된 사이에 혹이 여기 뒤통수에 혹이 진짜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겪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누가 넘어진 분이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이들이나 이런 넘어진 경우가 있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처음 본 거예요. 혹이 진짜 주먹만한 혹이 머리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을 갔죠. 한양대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차 타고 그 사설 응급차 타고.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저희 언니가 그 대치동에서 거기 수요리 정도 되죠? 군입재활원이니까 거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택시비가 한 3만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설 구급차에 딱 탄 순간 저희 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본 거예요. 그 눈이 맞은 거야. 로비에서, 그 로비 입구에서, 현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아버지 하면서 또 울고 뭐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한양대 가서 나도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면서 언니는 택시 타고 한양대 가고 저는 이제 사설 구급차 타고 한양대 갔죠. 언니가 먼저 도착했나? 모르겠네.
언니가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감사한 거는 중환자실 처음에 그 쓰러지셔갖고 심정지 와서 강릉 아산병원에서 심정지 와서 쓰러지셨을 때 그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의사가 호출을 하면 위험한 겁니다. 병원 쪽에서 전화가 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호자들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쫄게 한 적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내일 밤이 고비입니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중환자실에 가면 이제 그 면회 시간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면회 시간에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유난히 사람이 많고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그 누군가가 그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 누군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위급하니까 이제 그 임종을 하게끔 하려고 그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원래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기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설명을 쭉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고 제가 들었던 걸로는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고 돌아가시면 근처에 장례식장 그러니까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죠.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이제 집에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의사한테 전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오라 가족들 다 모아오라.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그게 내내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론 긴급한 순간들은 있었지만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서는 없었어요. 빨리 들어와 봐라 이런 거 저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맙죠. 그래서 더 고맙죠. 너무 많은 생각들이 그 6년 동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돌아가니까 제가 그 말의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 같은 거를 처음에 왜냐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저희 아빠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딱 떴을 때 당신은 이제 온전한 상태에서의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눈을 다시 떴을 때는 기계가 숨을 쉬어주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잡아 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인공호흡기를 목에 있는 목관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빠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옆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있지, 저 있지, 언니 있지, 남동생 있지, 뭐 거의 그 1인실에 저희가 다 같이 있었으니까, 집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분들보다는 평안함을 일찍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인실에 한 2주 넘게 있었거든요. 한 3주가량.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단 말이죠. 온 가족이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아버지 인공호흡기를 했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조금 수긍이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거나 이러진 않고 막 난리를 치거나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숨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숨으로 쉬다가 기계가 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계는, 사람은 이 숨이 지 맘대로 쉽니다. 빨리 쉴 때 빨리 쉬고, 뭐 자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뭐 운동량에 따라서, 뭐 우리 수시로 숨이 불규칙적이잖아요. 기계 숨은 그렇지 않아요. 1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5초마다 한 번, 10초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일률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쉬고 싶어도 빠르게 쉴 수가 없어. 기계가 같이 쉬어주지 않으니까. 했는데 기계가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숨을 들이켰는데 숨이 오질 않아. 인공호흡기 환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약을 필수적으로 먹습니다. 두렵잖아요. 숨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도 공황장애약을 드셨으니까 필수입니다. 안 그럼 불안해서 했는데 숨이 안 들어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쉬고 싶은데 기계가 와서 훅 하고 숨을 불어넣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쉬고 싶어, 나는 숨을. 근데 기계가 15초 됐다고 10분에 한 번씩 쉬라 그랬다고 10초에 한 번씩 쉬라 그랬다고 10초에 한 번씩 지가 숨을 불어넣고 또 숨을 빼고 이럽니다. 그게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손을 묶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빼지 못하게. 저희 아빠도 묶었어요. 근데 저희가 풀어달라 그랬어요. 손잡고 있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설명을 계속했죠. 아빠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있고 이 숨이 아버지 숨이 아니라 기계 숨이야. 아버지 스스로 자발호흡이 안 돼서 기계의 숨이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빠 우리가 맘대로 결정했어. 아빠
막 그러는데 문제는 아빠가 이거를 내면 죽어. 그러니까 아빠 내가 우리가 손잡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곁에 좀 있어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을 아버지가 인정이 될 때까지.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에 며칠 뒤에 이제 의식이 이씨 일반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희도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잠을 자니까 손을 항상 잡고 있겠다고 하지만은 손을 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그 줄 있죠, 목줄, 이거를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그게 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될까봐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빼려는 게 아니라 잘못될까봐 이렇게 양손을 잡고 걔를 이렇게 꼭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잡고 계시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러다가 왜 손 묶어야 된다. 저거 지금 환자가 지금 저거 빼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우린 알잖아요. 가족이니까. 간호사님 그거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저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 모르니까. 거울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계속 누워 계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별일이야, 별일이야. 다 잊을 것 같이 그런데도 이렇게 선명한 거 보면 별일이야. 기억이라는 건 참. 서울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속초에 막 도착하기 한 10분 전 하나콘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런 기억들이 내가 일부러 이거 기억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딱 한 번 하더니 그게 필름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기억들로 쭉.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 눈 뜨자마자 누구한테 돈 꿔준 얘기부터 합시다. 돈 받으라고. 아, 못 살아 진짜. 여러분도 익숙하죠? 여기 너무 많이 와서. 많이 와도 매일 좋습니다. 여기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저녁 시간인데 내일 갈까 하다가. 공순아 잘 있었니? 또 보니까 좋구나. 매일 보니까. 어르신들 편히 주무세요. 봉석이 둘째 딸이에요. 아버지
숨은 좀 괜찮나? 편해? 아버지 숨만 편하면 나는 바랄 게 없네. 고생했어 아빠. 고마워 아빠. 내일 또 올게. 잘 자요.